혹시 얼마 버셨습니까? 10억 정도의 연 매출이 돈 이렇게 쉽게 벌어도 되나? 이 생각을 사실은 형님은 우리 식대로 말하면 탑이고 1위라는 얘기고 모든 엔터테인먼트의 뷰티풀 라이프 출신이 다 존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엔터테인먼트에 다 지금 그쵸. 취업해 적어도 있다는 한 얘기예요? 명 이상은 다 여기로 오셨습니다. 이정현 대표님. 들어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오시는데 한 1시간? 어디 있다고 그렇게 1시간이 걸렸어요? 사무실에. 오늘 표정 밝으신데? 뭐 좋은 일 있어요? 여기 왔으니까. 이 바이브는 오늘이 그 끝일 수도 있어요. 다음에는 내가 모르는 사람 와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호준의 이코. 해주셔야죠. 그 텐션 못 맞추겠는데? 장호준의 이코. 플로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황금 같은 시간 함께 빛내주실 우리가 귀중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실무 교육과 이제 취업 연계하는 그런 사업과 뭐 이제 그 외적으로는 뭐 음반 제작, 뭐 아티스트 기획 등등 일을 하고 있는 뷰티풀 라이프 대표 이종선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님 바로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면서 돈을 제일 잘 벌었던 시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몇 년도입니까? 한 2021년도, 22년도 이때가 2022. 이제 가장 잘 벌던 시기이지 않나 싶어요. 2021년도, 22년도? 그러면 그때 시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코로나. 코로나였었죠.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코로나 때 저도 딱 시작하고 나서는 당장은 굉장히 힘들기도 했고 사실 저희가 하는 이제 이 일들이 수업이다 보니까 예. 그때 뭐 몇 명 이상 못 모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처음에는 좀 제한이 많았었는데 이게 또 지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 정신 차리고 보니 사실 그 시기가 또 생각보다 더 잘 됐던 시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로 온 케이스라고 좀 저희가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뭐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예. 위기였지만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다들 뭐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약간 자기 개발이나 뭐 이런 쪽에 조금 더 뭐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얄미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얼마 버셨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대충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네. 뭐 약 한 8억에서 한 10억 사이 정도의 연 매출이 이제 나왔었었죠. 그래요? 그렇죠. 지금보다 이제 그때 훨씬 더 많이 버신다는 뜻인데 그럼 지금이랑 비교해서 좀 몇 배 더 벌었다라고 몇 배 더 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몇 배까지는 사실 아니고요. 예. 그럼 그때도 그 사업을 하셨던 거고 그렇죠. 지금도 같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좀 디테일하게 사업 소개나 자기 소개 좀 섞어서 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저는 일단 뷰티풀 라이프라는 엔터테인먼트 이제 취업 교육 관련 교육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쨌든 간에 제일 메인은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이제 연예인이 아닌 뭐 기획자도 있을 것이고 뭐 마케터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등등 이제 엔터 회사 안에 이제 사무직을 꿈꾸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뭐 음반 제작도 하기도 하고 뭐 콘서트 같은 그런 이벤트들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고요. 뭐 요즘은 이제 그거보다 이제 나아가서 이제는 이제 해외에서 아무래도 K-팝이 유명해지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이제 K-팝 때문에 들어오는 외국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도 조금씩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사무직이라는 단어가 조금 꽂히는데 그 우리가 주로 엔터테인먼트라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다 보면은 이렇게 좀 아이돌이 되고 싶으시거나 좀 그 엔터테이너로서 좀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아닌 그렇죠. 엔터테인먼트의 사무직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취업 어떤 교육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좀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가서 무슨 일 하세요 해서 저 뭐 엔터테인먼트 취업 관련 교육해요 그러면 다들 아직도 연예인 키우는 거냐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네. 뭐 그런 쪽보다는 네, 이제 사실 엔터가 사실은 이제 엄청나게 막 엄청 기런 역사가 있지까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이제 회사로서의 이제 경영으로서의 이제 자리가 점점 잡혀가고 있는
시기인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필요한 인력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을 저희는 이제 교육을 하고 채용을 연계를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대표님과 같은 사업이 뭐 이렇게 좀 보편화돼 있다라거나 좀 많이 상용화돼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가 인식을 할 수 있나요? 반대로?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저희가 이제 엔터라는 거를 떼고 보면 네. 그냥 단순히 이제 취업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 기관이기도 하죠. 그렇게 치면은 사실은 그냥 뭐 보편화된 되게 많은 뭐 되게 학원업이라고 봤을 때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이 이제 요즘 이제 K-팝 하면서 이제 규모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 뭐 이제 조금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사실은 않고 근데 또 관련돼서 요즘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다. 네. 그러면 대표님은 왜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전공이 실용음악 전공이었었는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뭐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가 너무 막막해졌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카페에 앉아가지고 와 우리 진짜 큰일 났다 이제 뭐 하고 사냐 우리 어떻게 이제 졸업하는데 뭐 먹고 사냐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막 그 일반 사람들이 이 막 마이크 앞에서 이런 거 끼고 막 녹음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막 버킷리스트고 누구나 그거 나도 그런 거 한 번쯤 되게 멋있어 뭐 연예인들이 하는 듯한 일들인데 이런 약간 느낌이었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곡을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녹음하고 하는 건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그 일반인들한테 뭐 이벤트나 뭐 축가나 뭐 기념일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자기의 노래를 이렇게 만드는 걸 해주자. 라고 사실은 그런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었었죠. 사실 그 당시엔 저도 이제 대학생이었고 큰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던 시기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이디어가 너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내가 이게 돈을 갑자기 한 번에 많이 벌면 내가 이거를 관리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그때 굉장히 심하게 있었었는데 사실은 딱 오픈을 하고 나니까 이제 사실 사람들이 제가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쫄딱 망했었죠. 자신의 그 기대와는 달리. 그렇죠. 확신에 차 돈이 있었어요. 하늘에서도 쏟아지고 땅에서도 그러니까요. 솟구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확신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대로는 우리 안 되겠다. 그래서 마침 그때 당시 이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한 광고를 봤어요. 뭔가 어떤 아티스트를 약간 기획해주고 뭐 이렇게 뭐 좀 챙겨주고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봤더니 뭐 활동비가 제 기억에 뭐 하여튼 뭐 10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있었어요. 활동비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전공을 했고 관련하는 일이니까 이걸 그래도 살려서 뭔가 직업을 뭐 알바라도 해야겠다 하고 저는 그 활동비가 이제 저한테 주는 돈인 줄 알고 그거 신청해서 갔거든요. 나 이거 하겠다.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그 활동비가 이제 제가 내는 돈이더라고요. 나한테 오히려? 주는 돈이 아니라 나는 돈을 벌려고 갔는데. 그렇죠. 돈을 벌러 갔는데 그래서 속으로는 아니 내가 기획해주고 내가 일하는데 왜 돈도 내가 내는 거지? 이 생각을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 1년 정도 그 사업을 이제 유지를 하긴 했었거든요. 지금 얘기했던 축가 만드는 그 버킷리스트에 만드는 걸로 1년이나? 네네 1년 정도 유지를 했었었는데 그래도 1년 동안 뭐라도 해봤다고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 거 뭘 알려주려고 하고 무슨 교육을 하려고 하는지 대충 알아서 나는 뭐 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안 배워도 되겠다 안 해야겠다 하고 이제 안 할 생각으로 이제 집에 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진짜 그때 당시 한 100명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 100명이. 네,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처럼 내가 돈을 내고 그렇죠. 그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100명이나 100명 있었어요. 정도가 됐어요. 근데 앞에 이제 나가면서 여자 두 분이 계셨는데 네. 그 두 분이 이거 10만 원만 쌌어도 내가 이거 등록할 텐데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뒤에 몰래 들은 거예요. 본인이 우연히. 나가는 길에. 네, 나가는 길에 앞에 나가는 두 분이 이거 10만 원만 쌌어 내가 할 텐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때는 이제 너무 간절했었는지 이거다. 내가 똑같이 10만 원 싸게 만들면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죠. 100만 원인 걸 90만 원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90만 원으로 내가 해야겠다. 이거를 만들어야겠다. 오. 왜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자료 같은 걸 보내줬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가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제 기억에 이게 금요일 날이 그런 뭐 OT 같은 걸 했었었는데 제가 그 주 일요일인가 이 홍보를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게 이 뷰티풀 라이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한
그러면 그 여성 두 분은 본인이 10만 원을 싸게 했던 그 곳에 왔습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누군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나가면서 그냥 그분들을 못 만났다면은 지금 이 사업도 실은 그쵸 없었죠. 그러면 그 시작이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시작할 수 있었는지. 왜냐면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인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거기를 등록을 했어요. 내가 네? 왜냐면 거기 네. 그 100만 원 내는 곳에 끝내는 등록을 했어요. 했구나. 네. 안 하려고 나왔는데. 그렇죠. 다시 등록을 했어요. 그렇죠. 예. 내가 거기서 매주 배워서 네. 여기 와서 가르쳐야 되니까. 했는데 이제 사실은 딱 모았는데 되게 신기한 게 이게 홍보를 딱 했는데 네. 한 40명이 모인 거예요. 40명이? 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되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돈 이렇게 쉽게 벌어도 되나? 이 생각을 사실은 이게 1년간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은 1년간은 아무것도 못 벌었는데. 그렇죠, 점심도 못 먹었는데 네. 갑자기 그냥 홍보물 딱 하나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40명이 갑자기 등록을 그러니까 신청을 한 거죠. 40명이? 그렇죠. 꽤나 많은 엄청 많은 숫자네요. 건지도 그래서 이게 진짜 되네 하고 이제 사실은 그제 모아서 OT를 시작을 했어요. 예.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구로 디지털 단지에 예. 되게 삐까뻔쩍한 이만큼 높은 건물에서 어디 한 군데를 빌려서 굉장히 있어 보이게 이제 저희도 OT를 준비를 하고 예. 진짜 전날에 막 A4 용지 몇 장짜리를 달달달달 외워서 예. 갔어요. 가서 제 나름대로 멋있게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원래 약간 낯을 되게 많이 가리는 성향이고 대표님이 그렇죠. 또 살면서 뭐 지금이 아니지만 어디 앞에 나가서 막 얘기하는 것들을 전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얘기했더니 지금 말씀 되게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 지나면서 좀 나아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40명이 왔는데 실제로 등록하는 건 6명인가? 그래서 인생이 쉽지 않구나. 이게 기회가 왔었는데 떠나가는구나 이렇게 느꼈었었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분들한테 미안하다. 사실은 내가 혼자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막상 하니까 안 되겠다. 조금만 기다려줘라. 내가 그럼 한 달 동안 이 광사진이든 관련 현업자들을 내가 모아오겠다. 그때도 너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여기저기 엄청 돌아다녔죠. 그때는 뭐 인맥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나 큰일 났다. 나 40명 모아놨는데 나 혼자 못하겠다. 뭐 장소 좀 빌려줘라. 뭐 강사 좀 소개시켜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저기 다녀서 이제 강사님들을 소개를 받고 뭐 장소도 어찌 보면 협찬 아닌 협찬을 어떻게 보면 협찬이죠. 그러니까 후불제로 뭔가 낼 수 있게 도와주고 장소를 빌려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한 30 몇 명으로 1기가 시작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말씀하실 때 1기는 그럼 잘 된 겁니까? 첫날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첫날에 팀장도 뽑고 막 모두 하고 굉장히 뿌듯한 첫날을 끝내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분명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다들 행복해하고.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날인가부터 한두 명이 갑자기 나 안 하겠다. 막 팀장이 안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제 약간 미스테리인데 그냥 우리끼리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여기 스파이 심어놓은 거 아니야? 이거 왜 갑자기 한두 명도 아니고 10대 명이 갑자기 왜 안 한다는 거야? 그 분위기 다 하고 좋게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지금까지 지내면서 지금 저희가 한 40기, 150기 가까이 그 1기에서 출범했던 게 출범한 게 지금 한 140, 50기 정도 되고 있는데 예. 그 모든 기수 중에 제일 힘들었던 기수였지 않나. 처음 겪어봤고 처음 있었던 일이고 싱숭맹숭한 분위기에서 이제 이거 이러면 이제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주변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이거 수업 좀 들어라. 와서 어쨌든 머릿수 좀 채워라.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찾아다녀서 어찌저찌 하여튼 1기를 이제 무사히 끈 맞췄었던 기억이 1기를 있죠. 끝나 무사히 맞췄습니까? 그렇죠. 1기를 무사히 맞춰서 2기 때 반응도 바로 좋아진 겁니까? 근데 2기 때는 솔직히 말하면 저 지금까지 많은 기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제일 기억에 남기도 하고 그때 만났던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기수가 이제 다음 기수인 2기였었어요. 그때는 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1기의 어려움에 비해. 그렇죠.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분위기나 뭔가 끈끈함이나 이 많은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사실 모든 수업이 뭐 항상 만족스럽다, 항상 완벽했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큰 막 엄청난 막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던 적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시작한 이야기들 되게 너무 재밌고 또 한편으로는 좀 독특하기도 하고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이제
항상 사람이란 게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좀 가장 힘들었거나 좀 실패했던 일이 있었다면 궁금하고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예. 뭐 사실은 지금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한 8년 차, 지금 9년 차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여유로웠던 시기보다 힘들었던 시기가 사실은 더 많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아직도 그런 시기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성장해 나가고 뭐가 되려면 뭐 계속해서 어떤 투자가 됐든 뭔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코로나가 끝난 이유가 사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약간 기대했던 것 같거든요. 아, 코로나는 코로나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나면은 괜찮아지겠지.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소비력이 분명히 확실히 많이들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코로나 지난 이후의 시기가 사실은 가장 힘들었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가 또 왜 힘들었냐 하면은 이제 이것만 기다렸으니까 코로나가 끝나는 날만을 기다려 왔다 보니 저희도 이제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와 이제 시작이다. 진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딱 코로나가 끝나는 시기쯤에 맞춰서 엄청난 투자와 이제 모든 걸 더 엄청 열었죠. 많은 일들을 진행들을. 대표님 사업 내에서 그렇죠. 사업이 이제 더 많이 확장을 시키려고 했었고. 완전히 급하락 정도의 느낌으로 가셨나 보네요. 고공하락 그쵸.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일을 키우려고 예. 이만큼 이제 투자와 뭔가를 하다 보니 근데 이제 상상 속에서는 코로나가 끝나면 사업적인 수익 부분도 상승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일을 키웠던 건데 근데 생각보다 오히려. 수익은 코로나보다 줄어들고 아. 일은 벌려놓으니까 지출금이나 뭔가 더 나가야 되는 돈들은 더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거의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체감상 느낌이 거의 두세 배 뭔가 이제 타격이 왔구나. 그쵸. 아. 그런 것들이 있었고 뭐 어떻게 이겨냈냐라고 한다면 뭐 이번뿐만 아니라 많은 시기가 계속 그런 게 있었지만 뭐 저는 사실 한편으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올 때 한편으로는 이제는 조금 그런 기분도 들어요. 뭔가 설레는 기분이랄까요? 네? 뭔가 위기가 오는데 뭐 설렌. 그렇죠. 뭔가 이게 하여튼 예. 항상 느끼던 게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을 하고 나면 예. 이만큼 분명히 회사가 항상 성장을 하는 경험을 해 오고 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힘들진 것도 사실이지만 네. 어쩌면 그냥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겠죠. 내가 이거를 분명히 이겨낼 것이고 예. 이겨내고 나면 분명히 내가 가보지 못한 위치에 또 가 있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을 갖고 예. 이겨내는 것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거를 당장 오늘은 아니더라도 내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우리가 바뀌려면 뭔가 행동의 변화를 항상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지금의 문제는 무엇이지? 어디가 문제여서 이게 이런 상황이 온 걸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 집중을 해서 그 위기들을 이제 약간 지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대표님 사업에서 매출 창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뭐 지금 저희는 뭐 제일 많은 한 80% 정도는 이제 이런 교육으로 인한 이제 매출이 한 80% 정도 되고요. 그 이후로는 뭐 저희도 이제 누군가한테 뭐 행사나 무언가를 이제 의뢰 받아서 또 이제 저희가 뭐 마케팅을 해준다든지 뭐 행사를 뭔가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뭐 그 외적으로는 뭐 작게는 뭐 파티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아직은 뭐 수익이 크지 않지만 네. 뭔가 아티스트를 이제 제작하고 이런 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곳에서도 이제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티스트들도 직접 제작하세요? 네네네 아티스트도 지금 이제 제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원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직으로 취업시킬 수 있는 어떤 교육기관으로만 활동하다가 그쵸. 직접 아티스트를 제작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가 계시는 거군요. 그쵸. 예, 대표님 지금 보니까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많게 느껴지는데 혹시 앞으로 회사가 조금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방향성이나 이런 또 어떤 방안들이 있으시다면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계속해서 하면서 또 변하긴 하겠지만 저희는 요즘 제일 신경 쓰는 것은 일단 좀 더 본질에 가까운 거에 일단 첫 번째로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취업 교육이라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다른 데와 조금 더 차별화
되는 이유, 뭔가 조금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이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사람들이 겪는 상황을 바꿔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뭐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들었는데 여기에 왔더니 뭔가 친하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일주일이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이런 떠드는 시간만큼은 굉장히 행복하다든지, 뭐 아니면 여기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도 그냥 이 시간이 끝났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뭔가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저들이 기분으로 스스로 느낄 때 내가 뭔가가 달라지고 있구나, 변화하고 있구나, 도움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는 좀 더 집중을 항상 본질적으로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뭐요 영역에서는 계속해서 엔터 산업들이랑 저희가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뭔가 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그냥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경험으로 연결돼서 진짜로 이제 다음 자기가 나아가고 싶은 곳에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에 일단은 수업적인 영역에서는 계속해서 집중을 해볼 생각이고요. 뭐 그 외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그 머릿속에 짧게 그렸던 한 그 단계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수업을 해서 이제 취업하는 사람들을 배출해 낸다가 1번이었고, 2번은 이 친구들이 이제 회사에 가서 뭐 2년차, 3년차가 돼서 이 친구들이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나서 뭔가 취업 추천을 받고 싶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나오게 만드는 게 제 단계였거든요. 합격을 한 그렇죠. 사람들이 합격을 한 3년 정도 사람들이 이제 그렇죠. 회사에서 경력직이 경력이 되면 됐어. 우리 이제 이번에 신입 뽑는데 이제 혹시 또 있어요? 라고 물어보게 만드는 걸 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이 다음번에 제가 이제 처음에 목표했던 것 중에 세 번째가 이제 2, 3년 차인 친구들이 이제 5년 차, 10년 차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뭔가를 직접 제작을 해낼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저도 뭔가 아티스트를 뭔가 기획을 하고 있다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들이 이제 본인들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또 저를 이제 찾아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들이 이제 반대로 저한테 일을 맡기고 일을 의뢰하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로 인해 또 이제 부가적인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가 이제 사실은 처음 만들 때 단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아티스트를 이제 뭔가 육성을 하기도 하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음반 그런 작업이라든지, 연계를 위해서. 그렇죠. 연계를 위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이 나아갔던 친구들이 어떤 다음에 또 본인들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도 합니다. 한쪽으로는 페스티벌 같은 거를 조금 이제는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페스티벌이요? 네, 뭐 1차부터 뭔가 처음부터 뭐 이렇게 큰 페스티벌은 아니겠지만 지금부터 1년 쌓아가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 좀 어느 정도 역사가 만들어지는 무언가들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사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하셨죠? 지금 16년도부터 했으니까 16년도. 네. 지금 횟수로 8년, 9년. 그렇죠. 8, 9년 차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을 때 엔터테인먼트 취업을 하신 분들이 경력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처음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7년, 그렇죠. 8년 경력직이 되신 분들도 있으시다는 얘기인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뭐 한 정도까지는 4, 아닌 5년 차 뭐 이 정도 친구들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저희가 조금 객관적으로 대표님 사업의 규모를 좀 느껴볼 수 있게 뭐 어느 정도로 이렇게 배출하시는 거고, 뭐 몇 명 정도가 대표님을 통해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취업을 하시는 건가요? 뭐 실제로 사실은 지금은 뭐 모든 작든 크든 모든 엔터테인먼트에 뷰티풀 라이프 출신이 아닌 사람이 있는 회사는 없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회사에 뷰라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한 명 이상은 무조건 모든 회사에 다 존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엔터테인먼트에 대표님 회사 출신 분들이 한 명씩 다 지금 취업해 적어도 있다는 한 얘기예요? 명 이상은 다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서류 합격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2-3명 이상은 항상 매주 서류 합격 정도는 있고요. 일주일에?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요즘은 이제 추천 채용 같은 경우도 못해도 일주일에 한두 회사는 이제 항상 추천을 받고 싶다라는 연락들이 오고 있기는 하죠. 그러면은 그 사업 분야 내에서 어떤 대표님 회사의 영향력이 좀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뭐 사실
뭐 이걸 제가 그냥 저 혼자서 제 입으로 뭐 말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요즘은 네. 그래도 제일 많이 찾아주고 제일 많이 취업을 하는 곳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이라는 건 전국 기준입니까? 그쵸. 어쨌든 네. 오. 그쵸. 대표님 회사가 이 분야의 업계 그죠. 업계에서 흔히 뭐 우리식대로 말하면 탑이고 1위라는 얘기인 거. 뭐 그걸 정확히 뭐 이렇게 뭐 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현 상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동향이라든지 저희가 좀 뭐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좀 방향성 이런 걸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업계가 뭐다라는 게 참 애매해요.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그냥 교육하는 교육업으로 볼 것이냐, 아, 아니면 엔터 산업에 관련된 엔터 산업으로 볼 것이냐가 좀 그렇네요. 애매하기는 한데, 뭐 그래도 엔터 취업 쪽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 회사들이 분명히 확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음악을 만드는 곳이 엔터테인먼트였다면 이제는 사실은 너무 많은 뭔가 분야로 확장이 되고 있어서 이제 거의 손이 안 뻗친 곳이 없을 정도로 회사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필요로 하는 직원들도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게 어쨌든 저희한테 오는 이 학생들이 네. 원하는 분야냐라고만 그건 또 아니거든요. 아직은. 왜냐면 이 친구도 이제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아이돌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서 온 친구다 보니까 지금은 엔터 산업이 확장이 돼도 그런 음반 제작보다는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많이들 확장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지금 당장은 이렇게 딱딱딱딱 맞는 뭐 그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찌됐든 엔터 산업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좀 더 해외로 많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변화해 가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 구조, 엔터 산업들이 매출 구조를 봐도 해외에 대한 매출이 훨씬 더 사실은 높거든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이 훨씬 그 매출 구조가 커서 네.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아이돌 음원이 만들어져도 한국어가 없는 곡들도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한국어 비율이 뭐 20%밖에 안 들어가는 곡들도 너무나 많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외 시장에 타겟을 한 무언가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어서 뭔가 해외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엔터 산업의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또는 뭐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엔터로 좀 더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산업과 분야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궁금해지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지고 좀 동경하는 좀 이렇게 산업이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좀 모르는 게 좀 되게 많아서 이렇게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그 혹시 학생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까요? 소비자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뭐가 좀 더 친숙하십니까? 이 표현 중에. 학생이라는 표현이 학생이라는 표현이 좀 더 친숙합니까? 자, 우리 학생분들이 이 뷰티풀 라이프를 선택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요 부분은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경쟁업체와 비교했을 때 제일 다른 뭔가 포인트, 차별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오는 친구들이 뭔가 지식을 얻기를 바란다, 뭘 많이 알려줘야지를 초점을 맞춰서 뭔가 교육을 하기보다는 이들이 여기 왔을 때 본인이 스스로 성장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가 체감하도록 저희는 뭔가 최대한 만든 수업이나 모든 것들을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오는 것만으로도 내가 분명히 어제보단 내가 오늘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느끼도록 해주는 데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저는 어쨌든 이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스스로 행복하려면 결국에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직업을 선택하는 것들도 특히 우리나라는 좀 더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뭔가 저도 이제 취업의 시기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게 제 일이지만 사실 제가 뭐 많은 나이를 먹은 건 아니지만 지나고 그 20대를 돌아보고 뭔가 10대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그때가 그렇게 늦은 시기가 분명히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사실 저만 해도 25, 6 정도까지도 사실 하고 싶었던 게 뭔지도 몰랐고 모르는 게 아니라 전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했어요. 내가 뭐 직업을 뭘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사실 이런 고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살다 보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쨌든 이 친구들이 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느끼면 살아야 행복한지를 많이 스스로 생각하고 정립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의 끝이 난 엔터테인먼트 취업이야 라고 한다면 저희가 사실 뭘 하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완벽하게 자기 마음에 대한 확신이 들고 노력에 대한 방향성이 섰기 때문에 취업을 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취업률이 높은 이유도 저는 사실 우리가 뭐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스스로 뭘 하고 싶은지를 느끼게 해줬기 때문에 누가 그 앞을 막아도 자기가 이 하고 싶은 게 확실하니까 취업까지 자기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 게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조금씩 도와줌이 있을 뿐 뭐 온전한 것은 본인들이 다 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여기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와보면 그걸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뭔가 내가 변하고 있구나. 내가 스스로가 느낄 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구나를 느끼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제가 제일 좋은 기분 좋은 후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다른 후기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거는 뭐 좋은 뭐 교육을 받았어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뭘 해야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라는 후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후기들이 남을 때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뿌듯하고 내가 뭔가를 잘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기분 나빴던 후기도 있어요? 뭐 딱히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쁜 아니 후기는. 좋은 얘기만 있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제가 기분 나쁘면 제가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대표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 만났을 것 같습니다. 대충 몇 명 정도가 아까 145기 정도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가 다녀갔던 걸까요? 뭐 정확히 안 세봤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한 기수에 뭐 20에서 많게는 뭐 40명 사이까지도 수업을 듣고 있고요. 네, 뭐 그 외적으로 사실 저는 뭐 오늘도 사실 계속 하고 왔던 일인데 뭐 매일 컨설팅을 3-4명 이상씩은 사실 매일요? 하고 있기도 하고요. 뭐 수업 외적으로도 저희는 뭐 커뮤니티 파티라든지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은 인원들을 만나봤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대충. 곱하면 몇 명이죠? 자, 근데 그 와중에 대표님 뭐 느낌상 좀 잘 되는 그러니까 취업을 잘한 학생도 보셨을 거고 네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기해서 취업이 안 된 학생들도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 그렇죠. 혹은 반대로 노력했는데도 안 된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많은 표본을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좀 뭔가 좀 잘 됐던 좀 잘 돼 있는 학생 혹은 좋은 결과를 낸 학생들 좀 뭐가 달랐을까요? 예. 이걸 제가 확실히 뭐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더 도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취업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도전적으로 뭔가를 하는 실행하고 시도하는 데 있어서 예. 뭔가 겁을 먹고 무서워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해보고 보는 친구들이 뭔가 조금 더 취업이든 뭐든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거를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러면은 모든 걸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서 딱 하려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 먼저 부딪혀 보는 게 좀 더 좋은 결과를 냈었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좀 실무적으로 대표님 회사가 조금 더 성장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좀 실무적으로 회사 내에서 하는 홍보라든지 어떤 마케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단 크게는 3가지를 관점으로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 SNS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뭐 이제 광고료를 지불하고 광고를 하는 형태를 일단 온라인적으로는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전체 들어오는 숫자의 한 40-50% 정도 요즘 이제 40-50% 정도가 이 정도 숫자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이 친구들이 후기를 이제 많이 남겨줘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후기. 본인들이 그 개인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곳들에 이제 후기들을 남겨주는데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블로그를 보고 오는 분들이 한 20-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쨌든
이제 제가 스스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는 무료 컨설팅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근데 오늘도 딱 질문 받았는데 네. 이걸 왜 무료로 하세요라는 질문을 사실 오늘도 받았거든요. 이 컨설팅을 하는 오신 분한테. 예. 뭐 솔직히 거기서는 이제 솔직히 말을 하지 못하는데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네.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사람을 잘 꼬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꼬시는 게 꼭 막 내가 이 수업 들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정말로 저 사람을 위해서 전 진심으로 그냥 여기 등록하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전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보다 전환율이 그런 걸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전환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한번 무료로 받으러 왔던 분이 듣고 나니까 뭔가 되게 다르네, 뭔가 느껴지네. 그러면 이제 수업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무료 컨설팅을 굉장히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라 생각해서 무료 컨설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전국을 약간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데 그 또한도 이제 여기저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노출되는 효과를 가지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커뮤니티 파티라든지 커뮤니티 이제 파티. 관련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놀게 해주는 이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는 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커뮤니티 파티를 하면 저희 학생들도 오지만 네. 이제 일반 관심 있는 분들 이제 놀러 오시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 막 자기들끼리 친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하면은 또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나도 여기 가면 뭔가 재밌겠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요 친구들 덕분에 건너서 뭐 추천으로 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입소문 그렇죠. 마케팅 같은. 네, 그런 그래서 요런 형태로 저희는 마케팅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끝내는 스스로 만족한 분들이 그렇죠. 간접 홍보를 직접 홍보를 해주고 이런 것도 맞아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들리네요. 네. 대표님,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대표님은 편하게 엔터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잖아요. 그죠? 네네. 끝내는. 예. 저도 굉장히 젊었을 때 나인뮤지스라는 그룹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이 엔터에 대한 건 굉장히 우리네 삶에 굉장히 즐거움과 어떤 흥분을 이렇게 가져다주는 그런 산업처럼 보입니다. 네. 좀 엔터테인먼트와 대표님 회사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뭐 출신 학생분 중에 뭐 연예인이 되신 분이 혹시나 있다거나 뭐 이런 어떤 좀 엔터에 관련된 좀 얘기를 좀 저에게 들려줄 수 있나요? 뭐 엔터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예. 사실 뭐 엔터에 계신 분들이 저희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채용을 할 때 예. 저희한테 이제 추천을 써달라는 연락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뭐 지금 같이 협업하는 일들 중에는 이제 엔터사에서 이제 다음 앨범 같은 걸 이제 기획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앨범 누구 앨범을 이제 기획해야 되는데 뭐 아이디어나 뭐 이런 기획 같은 것들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 기획들을 해서 회사한테 전달해주는 뭐 그런 식의 관계들로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뭐 간간히 연습생을 하던 친구가 이제 오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사실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실제로 여기 있다 연예인이 된 친구는 아직은 없긴 한데, 네, 뭐 그런 그렇죠. 것도 왜냐면 엔터테인먼트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죠. 오는 건 아니니까. 네, 네, 뭐 아까 그런 소개를 좀 친구는 해줬죠. 없긴 합니다. 예. 제가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관념과 경제적인 지식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소양을 좀 갖추고 계신지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데도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셔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대표님은 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이 만나다 보면 네. 이게 웃긴 게 다 성향이 다 달라요. 예. 예를 들면 저는 어떤 기술이나 뭐 능력, 지식 이런 부분은 사실 되게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냥 추진력이나 뭔가 일단 부딪혀보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장점인 것 같고, 또 누군가는 되게 추진력이나 이런 건 되게 약한데 되게 꼼꼼하시거나 기술력이 엄청나게 좋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인맥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자 잘하는 게 하나씩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나머지의 부분들을 사실은 뭔가 채용이나 뭔가 외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뭔가 돈을 관리해야 되는 일이고 사실은 제일 돈을 벌어야 하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뭐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운영도 해야 되고 하니까 경제적인 지식이 아예 없으면 안 되겠지만 뭐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이 대표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버텨내는 능력인 것 같거든요. 버텨내는 능력. 다른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없으면 다른 사람 쓰면 되고 뭐 없으면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남들이한테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이 어려운 시기와 힘든 시기 또 잘 될 때 또 꼭 힘들다고만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잘 될 때는 잘 될 때도 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니까 또 뭔가 느슨해지기도 하고 거기서 뭔가 다른 영역으로 가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더 중요한 능력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경제적인 지식은 별로 없는데 그렇죠. 뭐 그럼에도- 세무나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도 다 그냥 뭐 세무사 분한테 맡긴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 뭐 저도 처음에는 뭐 혼자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혼자 뭐 해보려고 하셨었어요? 아무리 봐도 예. 사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낫겠다가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인력 그 오시는 학생분들의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그 부분에만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대단하네. 그럼 대표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네. 그 사업가만이 가지고 있는 약간 동물적 감각, 사업적 감각 막 이런 게 좀 있다고 좀 들었는데. 네네. 내가 만약에 이걸 얻어내야지라고 목표를 갖고 마음을 먹으면 일반적으로 보통 그게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안 될 사람한테 뭐 안 되게 만든다기보단 그게 될 사람이 누군지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예.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요. 예. 뭐 예전에 사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누구 미팅을 나가면 정말 이 사람 뒷조사를 엄청 했어요. 네.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막 책 읽는 걸 좋아해. 그럼 책 읽지도 않는데 저 카페 먼저 가서 책 펴놓고 책 읽는 척 하고 있었어요. 그럼 저 사람은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나에 대한 첫인상이 뭔가 되게 좋게 한다든지 사실 이제 그런 노력들도 예전에는 사실 많이 하기도 했었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가진 제일 큰 장점은 그리고 또 그러니까 뭐가 될 거고 뭐가 안 될 건지에 대한 감도 어느 정도는 좀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겁 없이 조금 그냥 달려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위기가 왔을 때 조금 더 예민해지고 뾰족해져서 뭔가 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약간 저만의 장점이자 뭔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지 않을까 합니다. MBTI는 혹시 무엇입니까? 저는 뭐 그냥 했을 때는 ISFP입니다. ISFP. 네, 근데 이건 이제 제 그냥 일반 성격으로 검사했을 때고 예. 보통 일할 때 나의 태도를 보고 검사를 하면 보통 ENFP가 나오더라고요. 이중인격자시네. 그런가 뭔가.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봤을 때 이분은 굉장히 부자다라고 느꼈던 경험이라든지 혹은 그런 기준 상대방을 봤을 때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 지금 생각해 보면 예. 진짜로 막 엄청난 건물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네. 누가 봐도 사실은 막 좋은 차를 여러 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뭐 있고 뭐 갑작스럽게 돈이 많아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약간 이건 저의 성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별 이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 저들이 뭐 얼마를 갖고 있는지 뭐가 갖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그런 관점이 잘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많아야 뭐 꼭 많아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뭔가 되게 분명히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불안하거나 뭔가 이런 분들도 계신가 하면은 똑같이 돈이 어느 정도 있어도 굉장히 항상 삶이 여유롭고 뭔가 안정감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돈이 있지만 그런 마음이 같이 함께 있을 때 분들을 볼 때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때로는 부럽다, 되게 여유로워 보인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사유 재산 중에 가장 비싼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소비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그래봐야 그냥 차 차. 네 말고도 뭐 사실 저는 뭘 사는 편도 사실은 아니어서 네 딱히 솔직히 말하면 사유 재산이라고 말할 만한 무언가는 없지 않나 싶네요.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겸손입니까 아니면은? 근데 뭐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하여튼 그런 거에 별로 이렇게 아직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돈 벌면 어떻게 쓰세요? 보통은 근데 이제 일을 자꾸 키우는
좋은 버릇인지 나쁜 버릇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강박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는 거는 저는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네. 현상을 유지하는 건 망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은 계속 변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그냥 지금에 만족했다고 지금 오늘 한두 달은 분명히 유지하고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내가 계속해서 뭔가 변화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군가한테 뭔가 뺏길 수도 있고 뭐 내가 만족하는 결과가 안 나오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지금은 뭐 뷰티풀 라이프 이런 걸 하고 있어요라고 말을 하지만 네. 사실 이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투자하기도 하고 거기서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뭐 예를 들면 수업만 얘기해도 저희가 뭐 수업이 뭐 한 5개 정도 6개 정도 돌아간다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수업당 한 5-6개는 실패해 봐야 살아남는 하나의 수업이 만들어지는 건 거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사실 그런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뭔가 아직은 제 목표가 회사를 조금 더 키우고 싶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정도의 수준에선 저는 만족스러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준에 돈이든 뭐든 아직은 더 목이 마른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에 더 관심과 뭔가 갖고 싶은 소유욕이 사실은 그런 쪽에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계속 머무르는 것보다 내가 움직이고 있는 그 동력 안에서 더 힘을 얻으신다는 그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네, 대표님. 오늘 대표님 덕분에 아주 새로운 느낌, 뭐 새로운 관점 이런 거 저희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마음껏 회사 홍보 멘트 한번 해주시고 저희 구독자님들께 혹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마음껏 해주시면서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들으시는 구독자님들 중에 이제 엔터에 관련돼서 뭐 취업에 관심이 있다든지 또 엔터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이제 저희 뷰티풀 라이프를 찾아와 주시면 뭐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뭔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또 스스로 성장하는 기분들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한번 뭐 찾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그거 외적으로도 항상 많이 하는 말인데 그래서 항상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꼭 이제 엔터 쪽 관련이 아니더라도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데 관심이 있으시거나 뭐 뭔가 같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뷰티풀 라이프의 이종선 대표였습니다. 장호준의 이코플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말씀 잘하시네요.